자, 생방송 보험 365 저희는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약 64%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건 분명하지만요. 소위 큰돈 드는 질병들, 특히 이 수술비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하는데요. 김희연 전문가님. 그래서 요즘에는 이 수술비 보험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보험에 관련해서 만약에 상을 준다 했을 때 대상을 준다라고 하면은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가장 많이가 판매가 됐고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치매 보험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가 판매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이제 후반 12월쯤부터 바로 이 수술비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바로 이 수술비가 가장 인기가 많고 판매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에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중복, 반복 보상한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진단비와 조금 다릅니다. 다른 해당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추가적으로 또 보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술비의 필요성은 점점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의료기술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기술 발전이 장점으로 얘기하자면은 생존율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단점인 부분은 바로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거냐? 제가 심장질환 관련된 수술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심장을 절개를 해서 심장 부위를 직접 보면서 수술했습니다. 굉장히 고난이도 수술이죠. 하지만 지금의 심장 수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을 겨드랑이 쪽이나 가슴 쪽에 구멍을 뚫어서 우리 로봇이 들어가서 직접 그 부분을 의사분들이 보면서 수술을 한다는 거죠. 비용 측면에서 거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술비 관련해서도 필요성의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아마 실손보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손보험 청구하실 때 우리가 의료기록지나 영수증 보시면은 급여와 비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급여는 이제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시면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비급여는 지원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개인이 직접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의료기술, 로봇기술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비급여로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술비 관련해서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보상합니다. 우리 암진단비 1,000만 원에서 많이 들어봤자 3천, 5천인데 수술비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많은 거의 억대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비의 필요성 짚어주셨는데요. 이 수술비 생각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번 방송 집중해 보시고요. 이 수술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이 진단비만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대개 이 수술비하고 이 진단비의 차이점을 모르셔서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와 진단비의 차이점부터 저희 김희연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거의 이제 보험 가지고 계시면 보험이 거기서 거기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은 확연히 이 수술비와 진단비는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진단비에 관련해서 보상 측면은 한 번 받고 소멸 없어지는 겁니다.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 해당 질병에 걸리고 없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걸렸을 때는 보상 못 받습니다. 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질환 같은 경우 우리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스텐트 삽입 시술 만약에 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스텐트 교체하는 주기가 한 2회에서 3회 정도 교체를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계속 보상을 하는 거죠.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장범위죠. 진단비는 거의 중증 위주로 보험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암, 뇌, 심장,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말기 신장질환, 그리고 요양 진단비 이런 위주로 돼 있는 반면에 수술비 같은 경우는 경증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 보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술 1위가 바로 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2위가 치액 수술이고요. 그러면 이런 가장 많이 하는 수술까지 관련해서도 질병에 관련해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인 암 수술이나 고혈압, 당뇨, 합병증 수술,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간, 폐, 심장 이런 수술비까지 다 보상한다는 거죠. 그만큼
폭이 넓다는 거예요. 수술비는. 우리가 만약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낚싯대 하나로 잡는 것보다 그물을 펼쳐서 잡는 게 훨씬 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죠. 수술비가 바로 그물 같은 형태고요. 그다음에 낚싯대는 우리 진단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험료는 어떨까요? 보험료는 진단비가 조금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진단비 뭐 1,000만 원 준비했을 때 8,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수술비가 만약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는 2,000원, 약 4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아마 자동차 이제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자동차들마다 같은 자동차인데 가격이 다 달라요. 그 차이점이 바로 이제 옵션의 차이가 있는 거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보험 준비가 됐으니까 뭐 문제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각각 다른 게 뭐 이런 수술비나 입원 일당 뭐 추가적인 담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희한 전문가가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그물과도 같은 수술비와 낚싯대 같은 진단비 이런 차이를 미리 아셨다면 이 아는 분들은 수술비 준비를 안 할 이유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집중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가입 가능한 플랜 통해서도 이 수술비의 진가를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김희한 전문가 플랜 내용 함께 보시죠. 네, 크게 특징은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진단비보다 적은 보험료로 준비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 뭐 1,000만 원 준비했을 때 뇌혈관 수술비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 한 번 수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 관련해서 우리 심장 질환 협심증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 한 30%가 협심증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게 안 좋아졌을 때 스텐트 삽입이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시술 같은 경우 이 스텐트가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평균적으로 2회에서 3회 정도 교체를 해줘요. 그때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치료 비용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한 900만 원 정도 순수 수술 비용이 듭니다. 순수 수술 비용, 치료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3번 수술하면은 수술 비용만 2,700만 원이 넘죠. 그때마다 계속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중복해서 반복해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비와 이 점에서 많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하게 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 뭐 10만 원을 보상한다는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감기를 매일 달고 사실 거예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이 수술비 관련해서도 아주 작은 질병, 우리 백내장 수술 앞서서 우리나라 수술의 1위라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해서 뇌혈관, 허혈성 심장, 중증 질환까지 다 골고루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싼 치료비는 거의 다 수술에 해당됩니다. 로봇 시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갑상선암 수술 같은 경우는 여기 수술에 관련해서 뭐 최대 금액을 지급을 안 하지만은 목 절개 수술보다는 뭐 귀리나 겨드랑이를 통해서 수술하는 게 더욱더 좋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보여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내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갑상선암 수술 하실 경우 거의 다 귀리 수술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흉터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회복력도 매우 빠르고요. 이런 게 바로 수술비의 장점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느냐 아니면 낚싯대 하나로 물고기를 잡느냐, 좀 물고기 표현에 하기 그렇지만은 우리 질병에 관련해서 골고루 보상을 받고 어차피 보험은 나중에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보험을 해지를 해서 뭐 해지환급금이 내 원금이 이상이 됐다, 이런 보험은 전혀 보험과 맞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질병이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경증부터 해서 중증 질환까지 빠짐없이 다들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받고 끝이 아니고요. 반복 보장하는 수술비 플랜 내용들 세세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수술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도 짚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뭐 우리 심장 질환에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증일 때 시행하는 수술인데 비용이 2,7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협심증 환자나 급성심근경색 환자분들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뇌종양 같은 경우 1,400만 원.
그다음에 뭐 간암 같은 경우, 간경화나 그런 경우는 1,000만 원. 그다음에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스텐트 삽입 시술 900만 원입니다. 위암 같은 경우 863만 원. 이게 치료 비용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수술했을 때만 비용이고요. 입원비나 뭐 주사료 이런 거 별개입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려고 하면은 당연히 로봇 시술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비용이 계속해서 추가가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수술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 수술비 보험 준비 이후에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석훈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게 원래 생명보험사에만 있었던 그런 보장인데 이것이 이제 손해보험사로 넘어와서 이거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에 담보들을 보여드릴 때 함께 합쳐져서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우선 먼저 이렇게 1종부터 5종으로 나눠지는데 5종이 이제 가장 큰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심장 내 관열 수술. 이제 관열하면은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피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아픈 부위를 열어서 보면서 수술하는 것을 관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매회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회 받을 수가 있고요. 4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과 위절제 그리고 방관 관열 수술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회당 50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간판 관열 수술, 이제 허리, 뭐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간판 관련된 관열 수술인데 이런 것들과 이제 심장 스텐트 삽입술, 녹내장 이런 것들이 이제 3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회당 이렇게 1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대장 내시경 하면 수면 내시경이 끝났더니만 대장 용종만 2개 제거했습니다. 하나 제거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죠? 그런 대장 그리고 위용종 제거 수술이 2종에 포함돼서 회당 이렇게 5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맹장 수술 포함되고요. 요로결석 굉장히 아픈 병이에요. 이거 이렇게 충격파 수술하는 것도 회당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걸리는 백내장, 치핵, 요실금 이런 것들도 매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담보가 합쳐질 수 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수술 중에서 특히 치액 같은 건 수술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수술비 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술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치핵을 걸려보신 분들, 치질을 걸려서 수술하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 들으셨으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치질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술입니다. 걸리고 나서 그 배변을 하는 게 너무나 아파서 겁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치핵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리신 분들 얘기 들으면 여성들 아기 낳을 때 이 정도의 고통인가 하는 정도의 이렇게 아픈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험사와 그리고 병원에서는 생명의 위협까지는 없는 그런 수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일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 경증 수술부터 용종 제거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만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린 거지 다른 것들까지 다 포함한 것들에 다 약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전화 상담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증의 수술부터 중증의 수술까지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아래 번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술과 수술비는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성별에 따라서 필요한 담보들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용 수술비 담보부터 조석훈 전문가 만나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희연 전문가가 이게 한 땀 한 땀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담보들과 구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이 이렇게 1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보험료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뭐 몇십 원 단위고요. 그리고 질병수술비 20만 원, 지금 잠시 전에 설명드렸던 1종부터 5종까지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이 이렇게 보장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겁니다. 추가적으로 골다공증을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받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5대 질환 수술비를 매회 2천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5종 수술비와 이 수술비를 함께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비관열, 매번 우리가 뭐 머리를 열고 가슴을 열지 않아요. 우회 수술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한. 그렇게 직접 피를 보지 않고 우회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까 1종부터 5종은 관열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비관열도 받을 수 있게 해드렸고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수술비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받는 거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해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꼭 뇌와 심장 관련된 수술이 아니라 경증 수술도 5종, 4종에 해당되지만 여기에 해당됐을 경우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수술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보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떤 수술을 했을 때 보상받는지와 보험료까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백내장 했을 경우에 140만 원, 대장 용종 제거했을 때 70만 원, 자궁 근종 이런 수술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수술이긴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게 도움드리고 있고요. 치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분들보다는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좀 금액을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회당 4,8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뇌질환을 만약에 수술하게 됐을 때 회당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담낭절제 400만 원, 그리고 여성분들 많이 하시는 인공관절 350만 원, 그리고 제왕절개까지 2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이렇게 3만 원대, 4만 원대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우리 동네 우리 주민분들하고 커피 마시는 가격에 한 달치에 한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 금액으로 정말 내가 발생했을 때 가게가 병원비로 이렇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대비하시고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분들 위한 반복 보장하는 수술비 플랜 보험료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김희아 전문가와 함께 남성분들 위한 플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과 회사가 다릅니다. 남성분들 위주의 더욱더 유리한 회사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 계약은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 100만 원인데 상해 사망은 1억을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가 사망은 질병 아니면은 나머지 이외가 뭐 재회나 상해 쪽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망으로 갔을 때 질병은 조금 우리가 남아있는 가족들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질질 끌어서 사망한다 해서 뭐 질병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해나 재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갑자기 일어나요. 예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적고 우리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특히 위험직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뭐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자동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운전자 범위도 70%가 거의 남성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상해 사망은 내가 준비가 돼 있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질병수술비 뭐 30만 원, 그다음에 이 보험사가 얘기하고 있는 77까지에 관련해서 수술비가 있는데 중증일 때는 많은 금액인 400만 원을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점점 경증일 때는 차등 지급해서 금액이 낮아지고 있고요. 앞서서 우리 1에서 5종 수술비 보셨듯이 거기에 관련해서 여성분들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해당 보험사가 정한 40가지에 관련된 질병 수술비 관련해서 1,000만 원인데 여기 37대 질병 1,000만 원은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합병증 이런 수술이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중증 질환 관련해서 1,000만 원을 보상을 하고 있고, 뭐 경증이 뭐 백내장 이런 부분은 1,000만 원을 보상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18대나 특정 다빈도 3대 같은 경우도 뭐 50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보상이 되고 있는데 남성분들 이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면은 해당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가 바로 이제 백내장이죠. 백내장은 우리나라 수술 1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더욱더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금액이 보상 금액이 높은 280만 원을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 용종도 마찬가지죠. 남성분들이 뭐 술도 많이 드시고 회식이나 바깥에서 음식 드시는 게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용종 관련된 부분도 여성분들보다 10만 원 높은 80만 원. 그다음에 치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낮습니다. 3,330만 원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간, 폐, 신장으로 인한 수술을 했을 때 2,100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뇨 앓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합병증으로 신장이 안 좋아지거든요. 여기에 해당됐을 때 수술했을 때 매회 2,000만 원씩 계속 보상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는 어떠냐? 다 3만 원대입니다. 40대부터 60세까지 다 3만 원대고요. 이 보험료가 30년 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60대에 가입하셨다.
90세까지 계속 3만 원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이 금액 계속 납입하시고 보상은 큰 보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